2024년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서울대 의과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엘리자베스 하트필드 교수가 한국인 동료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20년간 류마티스 환자를 치료했지만 본인은 매일 밤 진통제 없이 잠들 수 없었던 그녀. 영국의 센트럴 히팅도 최첨단 의료기술도 그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닥에서 2시간을 보낸 후 20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70% 사라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꼭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200년 동안 틀렸습니다. 귀국 후 그녀는 영국 왕립의학회를 뒤집어놨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방바닥에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시장과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트필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구하는 교수죠.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자신은 제가 가장 잘 아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10점 만점에 8점 수준의 통증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무릎과 손목이 특히 심했죠. 아침마다 손가락을 펴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마치 녹슨 기계의 부품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에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해가 오후 4시면 지고 차가운 비가 끊임없이 내립니다. 이런 날씨는 관절염 환자에게 최악이에요.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주변이 부어오르고 통증은 2배로 심해지거든요. 저희 집에는 영국 전통 방식인 센트럴 히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가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며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죠. 100년도 넘은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부터 영국인들은 이 방식을 고집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도 천장 쪽은 덥지만 발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바닥에 머물렀거든요. 제 발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3겹 신어도 소용없었어요. 집 안을 걸을 때마다 차가운 바닥이 발을 얼렸습니다. 매일 밤이 전쟁이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관절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무릎을 펴면 아프고 구부리면 더 아팠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한 게 없었어요. 진통제를 4알씩 먹고 그래도 잠들기까지 2시간은 걸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양을 세고 호흡을 가다듬고 통증을 잊으려 애썼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커피 잔을 잡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겨우 50세인데 벌써 80세 노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가 의사를 포기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 초청장이었어요. 2024년 12월부터 한 달간 서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런던도 이렇게 추운데 한국은 어떨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서울의 12월 평균 기온은 영하 5도. 런던보다 훨씬 춥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대륙성 기후라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제 관절 상태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동료 교수들도 만류했습니다. 제 상태로 그 먼 곳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했어요. 장거리 비행만 11시간인데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더 굳는다고 걱정했죠. 한국은 런던보다 훨씬 춥다고 들었으니 통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한 동료는 그냥 화상회의로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나아질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연구가 제게 돌파구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제 마지막 학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2024년 12월 15일,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이륙 후 2시간쯤 지나자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있던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펴고 싶었지만 앞좌석과의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기내에서 진통제를 2알 더 먹었습니다. 원래 하루 4알만 먹어야 하는데 벌써 6알째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재활치료 분야가 발달했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옥스퍼드에서 연구하며 온갖 최신 치료법을 다 시도해봤거든요. 생물학적 제재, 면역 억제제, 최신 물리 치료까지.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정말 춥겠죠. 저는 가방에서 진통제 한 통을 더 꺼내 확인했습니다. 한 달치는 충분히 가져왔어요. 무릎을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역시 서울은 런던보다 훨씬 춥더군요. 저는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고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나온 김민준 교수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또래의 따뜻한 분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 달간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마침 김 교수님 댁의 가족들이 한 달간 해외에 나가 있어서 빈 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편할 거라며 자신의 아파트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차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동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김 교수님이 현관문을 여시더니 제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현관에 들어서서 습관적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뜨끈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물었죠. 김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은 모든 집이 바닥 난방을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보일러로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런던에서 20년을 살면서 바닥이 따뜻한 집은 처음이었거든요. 영국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울 뿐 바닥은 항상 차갑잖아요. 특히 겨울이면 제 발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지금 제 발바닥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방을 안내해 주셨어요.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걷는 내내 발바닥의 따뜻함이 계속됐습니다. 온 집안의 바닥이 다 따뜻한 거예요. 제 방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신기했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니 자연스럽게 앉게 되더군요. 영국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절대 앉지 않았거든요.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데 따뜻한 열기가 다리 전체로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님과 저녁을 먹고 난 뒤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가 저녁 8시쯤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릎이 안 아팠어요. 11시간 비행으로 뻣뻣하게 굳었던 무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통증 지수 8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단 2시간 만에 이렇게 줄어들다니요. 혹시 진통제 효과일까요? 아니에요. 진통제는 비행기에서 먹은 게 마지막이었고 벌써 8시간이 지났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데만 10분은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무릎도 마찬가지였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보통은 통증 때문에 한참을 버티다가 일어나는데 그날은 바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자입니다. 하룻밤의 경험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아마도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한국의 건조한 기후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요. 김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환자 차트를 검토했어요.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순간 다시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 다니느라 무릎이 좀 아팠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바닥에 1시간쯤 앉아 있으니 통증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자의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 제 통증 지수를 10점 만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8점, 저녁 3점. 둘째 날 아침 6점, 저녁 3점. 셋째 날 아침 5점, 저녁 2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따뜻한 바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께 물었죠. 한 달간 계속 이곳에 머물 수 있는지를요. 김 교수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도 가족들이 한 달간 해외에 있을 예정이었으니 문제 없다고 하셨죠. 저는 매일 통증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통증 지수가 4점까지 떨어진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주째에는 더 극적인 변화가 왔어요. 저는 진통제를 끊었습니다. 2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던 진통제를요. 처음 이틀은 불안했어요. 혹시 통증이 다시 심해지면 어떡하나 싶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통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통증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증 지수 아침 2점, 저녁 1점. 계단 오르기 가능. 쪼그려 앉기 가능. 20년 만에 무릎을 굽혔다 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죠. 나는 다시 살아났다. 저는 의학자로서 확신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이 제 관절염을 치료한 거예요. 정확히는 통증을 70%나 줄인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영국의 센트럴 히팅과 한국의 바닥 난방,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온도 측정 장비를 빌려달라고요. 제 방과 거실 곳곳에 온도계를 설치했어요. 바닥, 허리 높이, 천장 근처까지. 그리고 24시간 동안 온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 아파트의 바닥 온도는 26도로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허리 높이도 25도, 천장 근처도 24도.
온 집안이 균일하게 따뜻한 거예요. 온도 차이가 고작 2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제 집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예전에 호기심으로 측정해 본 적이 있거든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었을 때 천장 근처는 28도까지 올라갔지만 바닥은 15도밖에 안 됐어요. 무려 13도 차이였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만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의 온도와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들을 찾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온도까지 낮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류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 주변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지고 염증 물질은 제대로 배출되지 않죠. 반대로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도 이완되고요.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국의 센트럴 히팅은 환자의 발을 차갑게 방치했던 거예요. 천장만 덮여놓고 정작 중요한 발은 얼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0년간 제 발을 차갑게 두면서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바닥 난방은 발부터 따뜻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데운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든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국립민속박물관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검색했죠. 그곳에서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은 이 바닥 난방을 온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온돌의 역사를 읽는데 기원전 5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7000년 전부터 한국인들은 바닥을 데웠다는 겁니다. 영국의 센트럴 히팅이 19세기에 시작됐으니 겨우 200년 역사인데 한국은 7000년이라고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죠. 영국은 200년간 환자의 발을 얼렸고 한국은 7000년간 발을 따뜻하게 했다. 우리가 틀렸다. 다음 날 저는 김 교수님께 부탁해서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온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박물관 2층에 한국의 전통주거 문화를 다룬 전시실이 있었어요. 온돌 전시 코너 앞에 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고대 온돌의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설명 패널을 읽는데 기원전 5000년경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와 웅기군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주거지에서 온돌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70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바닥을 데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닥 난방 방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커 대백 과사전에도 온돌이 등재돼 있다는 거예요. 온돌이라고 표기하며 한국의 바닥 난방 장치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영국인인 제가 이걸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전시실에는 온돌의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가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뜨거운 공기와 연기가 구들장 아래 고래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설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 복사, 대류. 이 세 가지 열전달 원리가 모두 들어있었던 거예요. 불의 열이 돌로 전달되는 건 전도, 뜨거운 돌에서 방바닥으로 열이 퍼지는 건 복사,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며 방 전체를 데우는 건 대류. 현대 물리학에서 배우는 열역학 원리가 7000년 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20년간 연구했어요. 열치료가 관절염에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온열 패드를 권했고 병원에는 적외선 치료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리가 7000년 전 한국인들의 온돌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시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우고 연구한 게 뭐였을까요?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 받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최신 의료 장비를 다루면서 저는 뭘 한 걸까요? 답은 이미 7,000년 전 한국에 있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 주변을 지속적으로 데우는 것. 가장 단순하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영국 의료계가 200년간 놓치고 있던 진실을 말이죠. 2025년 1월 20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귀국이었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런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진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한 달 동안 따뜻한 바닥에 익숙해진 제 발은 런던 집 바닥의 차가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여전히 발은 얼음장이었죠. 그날 밤 무릎 통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달간 2점까지 떨어졌던 통증 지수가 5점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온돌 때문이라고. 영국의 난방 시스템이 문제라고. 다음 날 저는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 학장님께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영국 왕립의학회에서 특별 발표를 하고 싶다고요. 학장님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5년 2월 5일 런던 왕립의학회 대강당 300명의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영국 최고의 의학자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떨렸어요. 이제부터 제가 할 말은 영국 의료계 200년 역사를 뒤흔들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온돌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효과. 그리고 첫 장면에 제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2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한 제 무릎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20년간 제 통증 지수는 8점이었다고. 영국 최고의 의료 기술로도 고치지 못했다고. 그런데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낸 후 통증이 70% 감소했다고 말이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교수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달간 기록한 제 통증 일기였습니다. 첫째 주, 통증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덜 뻣뻣했죠. 셋째 주에는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저는 20년 만에 진통제를 끊었어요. 명확한 하락 곡선이었죠. 화면에는 제 통증 지수가 최고점에서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복용량도 함께 표시했어요. 매일 4알씩 먹던 진통제가 한 달 만에 완전히 사라진 그래프였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의료 기술 때문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고. 단지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영국 센트럴 히팅과 한국 온돌의 온도 측정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영국은 천장 28도 바닥 15도, 한국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균일하게 25도. 그 차이가 명확했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난방 시스템이 환자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교수는 화를 냈고 어떤 교수는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라고. 발의 온도와 혈액순환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2시간 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회는 제 논문 발표를 승인했어요. 영국 의료계가 200년 만에 처음으로
난방 시스템과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논문은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온돌의 류마티스 관절염 완화 효과에 관한 임상 연구였어요. 발표 후 3주 만에 영국 3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재활치료실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공사비가 상당했지만 병원 측은 장기적으로 환자 치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 후 그 병원의 류마티스 환자 만족도가 40%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온돌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30년대에 한국 온돌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라이트는 한국을 방문한 후 온돌의 원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위스콘신주의 제이콥스 주택을 지었죠. 미국 최초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라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이라고 말이죠. 미국의 과학자 퍼시벌 로웰도 1885년 자신의 책에서 온도를 극찬했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며 방 전체를 데우는 구조가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서양인들도 이미 100년 전부터 온돌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온돌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 통증이 줄어든 과정, 온돌의 과학적 원리 등을 사진과 함께 올렸죠. 처음엔 팔로워가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12개국 의학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모두 추운 나라들이었죠. 그곳 의사들도 환자들의 관절염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돌 연구 프로젝트가 유럽 전역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저는 다시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갑니다. 김 교수님이 다시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 따뜻한 아파트, 그 따뜻한 바닥이 그립습니다. 제 집 거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한국 전통 온돌 사진입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7,000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저를 구했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7,000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 복사, 대류라는 연력학 원리를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물리 법칙을 신석기 시대에 이미 적용했던 민족입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7,000년 동안 지켜온 나라. 과학과 인간애가 하나 된 유일한 난방 시스템. 한국인의 머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술로 가장 위대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엘리자베스 하트필드 교수의 온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20년 경력 류마티스 전문의가 한국 앞에 무릎 꿇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7,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 바닥 난방. 영국의 세계 최고권위 백과사전인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에 등재된 온돌. 미국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인류 최고의 난방이라 극찬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온돌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